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 9월 초순입니다. 9월에는 정지하는 행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좀 안 움직입니다. 그냥 비슷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천체 구조 숫자가 좀 적어요. 이벤트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렬한 이벤트 한두 개는 있어도 짜잘한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평소의 느낌은 별로 없을 거고요. 특히 이제 9월 초순에 금성 순행정지, 목성 역행정지가 같은 날 벌어지거든요. 9월 4일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에 웬만한 것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나머지는 약간 좀 심심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하고 목성같이 오브가 비교적 큰 행성들의 정지라는 거는 이게 전후 유효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8월 말부터 이게 슬슬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딴 게 없고 그 9월 4일에 보면 금성은 R 표지가 사라지죠. 순행으로 접어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는 R 표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순행하던 애가 역행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 4일 오전에 금성이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접어들고 9월 4일 밤에 목성이 정지하면서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9월 4일이 아마 단일한 일자로는 2023년에서 가장 강렬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 전후 며칠 사이에 자기 그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변할 수가 있죠. 특히 타임로드가 금성하고 목성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날엔 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일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점성술 트랜짓 중에서 가장 사건화에 대한 임팩트가 가장 강한 게 다섯 행성의 정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같은 날에 벌어진다니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금성 순행 정지의 경우는 뭐 목성 역행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보름 정도 유효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성 순행 정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간관계나 연애, 결혼처럼 금성이 원래 보편적으로 담당하는 소관 영역에서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기가 쉽고, 그리고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반드시 금성의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들 있죠. 건강, 직업, 재물, 이사, 거주지, 그러니까 뭐 매매, 계약,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의 보편적인 중대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성 이번 순행 정지가 사자궁 12도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네이탈에서 사자궁 12도하고 관련이 돼 있고, 올해 프로펙션이 고정궁을 지나는 분들은 아마 이 9월 4일 전후에 올해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을 체험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금성은 지난 7월 말부터 한 6주 정도 진행되던 그런 전체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평소와 달리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것들이 이 9월 4일 전후에 결론이 나서 다시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같은 날 벌어진 목성 역행 정지, 유효기간도 비슷하고, 그리고 목성이 보편적으로 담당하는 게 이제 뭐 직업, 명예, 재물, 자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하는 것들 있죠. 잉여 자원이라던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래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자녀 관련된 사안도 목성이 담당하다고 봅니다. 점성학적으로.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다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점점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내가 그 지난 10년 정도 그리고 빡시게 고생 안 해도 앞으로 10년은 좀 설렁설렁 살아도 뭐 살만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거든요. 안 낳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다 보면 사람들이 재생식, 리프로덕션을 안 합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런 상태죠.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무슨 뭐 이성을 만나고 애를 낳습니까? 그죠? 애한테 뭐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요즘 애들이 뭐 중고딩 그 초등학교 때부터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힘든 구간을 생각을 하면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설렁설렁 낳고 설렁설렁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상위 10% 아니면 다 쓰레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의 국가가 중간층 있죠. 하위 80%부터 어쨌든 상위 20%까지 대충 그 정도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보통인데 한국은 그딴 거 없어요. 중간은 다 쓰레기야. 상위 10%만 사람인 척하면서 살 수 있다는 아니면 저기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으라는 그런 약간 좀 되게 각박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죠. 그래서 한국에서만은 목성의 보편적인 영역인 어떤 자녀라든가 교육이란 사안이 그렇게 잘 부각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꼭 목성의 보편적인 영역이 아니래도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건강이나 직업, 재물, 거주지, 매매처럼 뭐 인간이 그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중대사들 이런 것들을 이때 전후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성은 이번에 금우궁 15도에서 정지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금성하고 목성 둘 다 지금 고정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탈에서 원래 고정궁이 뚜렷하거나 프로펙션이 고정궁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번 전체 구조에서. 자, 그리고 금성은 역행이 끝났지만 이제 목성은 역행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4개월 정도는 12월 31일에 목성이 순행 정지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 조금 못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평소 루틴하고는 다른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면서 이게 뭐 본인이 그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동적으로 막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그 끌려가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평소와는 다른 변화 그리고 시행착오 같은 데 노출이 되면서 약간 평소에 안 해도 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뭐 좀 더 좋은 어떤 루틴이 형성이 되겠죠. 말하자면 이직에 성공을 한다든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어쨌든 배우자나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를 걸고 그렇게 간다거나 근데 이때 시행착오만 하고 끝나면 그냥 말짱 고생만 하고 도루묵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점성술의 다저행성이 역행이라는 게 약간 별로 안 좋다라고 욕을 들어먹던 게 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박사거든요. 평소보다. 어쨌든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앞으로 4개월 정도는 그냥 편하게 쉴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려 일주일 후에 화성이 9월 12일에 빈데미아트릭스라는 별이랑 만납니다. 정확하게는 9월 11일 오후부터 9월 13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때는 빈데미아트릭스는 안달복달 못하는 그런 약간 그 말하자면 그 안정감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별이에요. 그래서 성급한 판단이나 때이른 결정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기가 쉬운 구간입니다. 화성이 빈데미아트릭스랑 만나면 다른 수성이나 금성이 수성이나 금성이 빈데미아트릭스랑 만나면 진짜 옆에서 보기에도 줏대 없고 약간 좀 뭐 그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화성이 빈데미아트릭스랑 만나면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 보여. 무조건 내 뜻대로 하겠다. 나한테 조언 따윈 필요 없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과단성 있고 그렇게 되게 고집스럽고 주체적인 능동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팔랑귀입니다. 그러니까 안 듣고 싶어도 자꾸 남의 말이 들려와. 나는 이대로 밀어붙이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안 되나? 그래가지고 나의 의지가 팍 꺾여버립니다. 이게 화성 빈데미아트릭스의 본질적인 면모예요. 그래서 줏대 없이 남의 말을 듣고서 하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내 생각대로 했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들을 게 아닌데. 근데 막상 그 시점이 되면 팔랑귀가 돼가지고 자꾸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런 식으로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빈데미아트릭스 자체가 약간 흉성인데, 원래도 흉성인데 흉성인 화성이랑 보면 더더욱 좀 약간 표리부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빈데미아트릭스의 본질적인 어떤 의미 영역을 내가 사건으로 겪게 돼요. 그래서 이미 조금 소원해진 사람들이랑 이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빈데미아트릭스가 과부, 미망인은 좋은 표현은 아니죠. 어쨌든 이혼 뭐 이런 별이거든요. 고독함의 별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감이 너무 크면 되게 예민해진단 말이야.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근데 뭘 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잘 안 즐거워하고 이래도 되는 걸까 저래도 되는 걸까 계속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친해지기 쉽지 않거든. 내가 똑같은 에너지를 인간관계에 썼을 때 무던하고 쉽게 즐거워하고 유쾌한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지, 누가 불안하고 예민하고 맨날 옆에 있으면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 친해지고 싶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빈데미아트릭스는 이런 어떤 안절부절과 불안함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되게, 특히 남자가 빈데미아트릭스의 영향이 되게 강하면 여자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반석같이 굳건한 어떤 그런 안정감 있는 남자를 원하는데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빈데미아트릭스 자체가 약간 이별과 고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때 실제로 이별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뭐 조심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음에 대비가 되겠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3년 9월 초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